1920년대 조선, 일제의 무단 통치가 극에 달했던 시절. 독립을 말하는 것조차 목숨을 걸어야 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그 절망 속에서도 불꽃처럼 타올랐던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중 한 명 오광선. 평범한 청년이었던 그는 어느 날 총과 폭탄을 들고 거리로 나섰습니다. 바로 항일 무장투쟁을 주도했던 비밀결사 의열단의 일원이 된 것입니다. 그의 삶은 짧았지만 조국을 향한 진념은 누구보다 뜨거웠습니다. 지금 잊혀진 의열단원 오광선의 삶을 되살려봅니다. 챕터 1 유년의 조선 불안한 시작. 오광선은 1900년대 초 평안남도 지역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 그는 조용하고 내성적인 소년이었지만 가난과 차별 속에서 일찍이 세상의 부조리를 느끼게 됩니다. 일제의 억압은 가정뿐만 아니라 학교와 거리 곳곳에서 체감되었고 특히 한일병합 이후 조선어와 조선 역사를 금지하던 교육에 대한 저항감은 그에게 깊은 인상을 남깁니다. 그는 그 억압에 침묵하지 않고 펜과 입으로 저항을 시작했습니다. 10대 후반 무렵 그는 동경 유학을 선택하면서 새로운 사상의 물결과 만나게 됩니다. 그곳에서 그는 민족주의, 무정부주의 사상에 심취하게 되고 드디어 자신의 길을 선택합니다. 조국을 위한 무장항쟁, 그가 택한 길은 조용한 저항이 아닌 확실한 응징이었습니다. 챕터 2 의열단과의 운명적인 만남. 1920년대 초반, 오광선은 상하이로 건너가 독립운동의 중심지인 임시정부 주변에서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그곳에서 그는 김원봉, 윤세주 등의 인물들과 접촉하게 되고 결국 의열단에 가입하게 됩니다. 의열단은 말 그대로 이로운 분노로 일본을 응징한다는 신념 아래 결성된 무장 조직이었습니다. 오광선은 이들 중에서도 유난히 신중하면서도 결단력 있는 인물로 평가받았고 여러 첩보 및 폭탄 운송 임무를 맡게 됩니다. 그는 자신의 신념을 철저히 숨기며 행동했고 조선에 잠입해 요인을 암살하거나 식민 권력의 심장부를 타격하는 작전에 투입될 준비를 마칩니다. 이 시기 오광선은 내 생애가 짧더라도 조국의 분노가 전달된다면 나는 만족할 것이라는 말을 자주 남겼다고 전해집니다. 챕터 3 폭탄을 든 청년. 오광선은 1923년 의열단이 조직한 동양척식 주식회사 폭탄 투척 사건의 실행 요원 중 하나로 선발됩니다. 동양척식회사는 조선인의 토지를 수탈하고 일본인의 이주를 도왔던 대표적인 친일 기구였고 이를 타격하는 것은 의열단에게도 큰 상징이었습니다. 오광선은 치밀하게 설계된 작전에 따라 서울로 잠입해 목표 건물에 폭탄을 설치하려 합니다. 그러나 작전 당일 예상치 못한 감시 인력의 증언으로 계획은 지연되고 그는 며칠간 은신하며 기회를 엿보게 됩니다. 결국 작전은 부득이하게 철수되지만 그는 후일 다른 작전에서 다시 폭탄을 들게 됩니다. 실패에도 굴하지 않는 그의 진념은 동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 그는 조용한 화약이라는 별명을 얻습니다. 챕터 4 체포와 고문 그리고 침묵. 1924년경 일본 경찰은 의열단원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며 오광선을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오광선은 한 차례 은신처가 발각되며 체포되고 이후 여러 차례의 고문을 당하게 됩니다. 일본은 그가 참여한 작전의 정보를 얻기 위해 모진 고문을 자행하지만 그는 입을 굳게 다문 채 그 어떤 정보도 누설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일본 경찰의 기록에는 무표정하고 냉정하며 끝까지 말을 하지 않는 자라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는 옥중에서도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았고 오히려 동료 수감자들에게 조용히 정신적 지주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감옥에서 남긴 유일한 말로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는 조국을 말할 자격이 없다는 말을 남겼고 이 문장은 훗날 많은 젊은 투사들의 가슴에 새겨지게 됩니다. 챕터 5 암흑의 시간 그러나 흔들리지 않다. 구금 상태가 길어지면서 오광선은 혹독한 환경 속에서도 강인한 정신력을 유지합니다. 외부와 단절된 생활 속에서 그는 옥중에서의 일기를 남기며 자신의 철학과 역사의식을 정리해 나갑니다. 당시 그가 남긴 메모와 종이 조각은 훗날 다른 수감자들에 의해 전해져 의열단의 정신을 이어나가는 데 중요한 유산이 됩니다. 그는 물리적 고통 속에서도 조국에 대한 사랑을 버리지 않았으며 자주 나는 총이 아닌 사상으로도 싸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간수조차도 그의 태도에 경외심을 가졌다고 전해지며 동료들은 그를 불타는 심장이라 불렀습니다. 1925년 그는 풀려나지 못한 채 그대로 옥중에 수감된 상태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 죽음은 조용했지만 깊은 울림을 남깁니다. 챕터 645에 비로소 밝혀진 진실. 오광선의 죽음은 한동안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일본 당국은 그가 병사한 것으로 처리했지만 훗날 공개된 경찰 기록과 수감자 증언을 통해 그는 극심한 고문 후유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밝혀집니다. 그의 시신은 가족에게 인도되지 않았고 무연고자로 처리되어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동료 의열 단원들은 그의 죽음을 잊지 않았습니다.
몇 년 뒤 김원봉은 비밀리에 그의 위패를 모셨고 이후 임시정부 기록에는 오광선, 사라진 영혼 중 가장 뜨거운 이름이라는 문장이 남겨집니다. 사후 수십 년이 흐른 뒤 대한민국 정부는 그를 독립유공자로 추서하며 비로소 그의 공로를 인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의 생전 사진 한 장, 목소리 하나 남아있지 않습니다. 챕터 7 의열단의 후계자들, 오광선을 기억하다. 오광선이 남긴 의열 정신은 이후 많은 무장 독립운동가들에게 영향을 줍니다. 특히 1930년대 이후 등장한 한인애국단, 조선혁명당 등 무장 노선의 독립운동가들은 그의 결기를 모델로 삼아 행동합니다. 말보다 총을, 선언보다 실행을 이라는 정신은 오광선의 삶 그 자체였고 후배 투사들은 그를 보며 좌절 대신 행동을 선택했습니다. 심지어 해방 후 오광선을 직접 만난 적 없는 인사들조차 그의 정신을 언급하며 교육과 기록에 반영하고자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몇몇 학자들은 오광선을 의열단의 그림자 사령관이라 부르며 그가 비록 짧은 생을 살았지만 단체 내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분석을 내놓습니다. 그는 이름보다 정신으로 남은 인물이었습니다. 챕터 8 불꽃처럼 살다 간 청년. 오광선의 삶은 짧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정신은 단순한 분노나 저항이 아닌 깊은 사유와 선택의 결과였습니다. 조용한 학생이던 그는 스스로 하약이 되었고 그 불씨는 많은 이들의 심장을 뒤흔들었습니다. 그의 생애는 기록보다 기억으로 전해졌고 이름 없는 투사들 중에서도 더욱 뜨거운 존재였습니다. 우리가 오늘 그를 다시 이야기하는 이유는 잊혀진 영웅의 이름을 되찾기 위함입니다. 그가 세운 의열, 그것은 결코 과거의 구호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정의와 신념을 위해 싸우는 모든 이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는 이야기, 바로 그것이 오광선이 남긴 가장 강한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종종 역사 속 위인을 영웅이라 부릅니다. 하지만 오광선은 자신을 영웅으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조국을 사랑했고 그것을 행동으로 증명했을 뿐입니다. 짧은 생이었지만 누구보다 뜨겁게 살았던 한 청년. 오늘날 우리가 다시 그의 이름을 부르는 이유는 과거가 아닌 미래를 위한 기억이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